5월 12일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입니다. 오늘은 해피 마더스데이. 다시 한번 이 땅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전 세계에 흩어진 미주노래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용돈보다 선물보다 따뜻한 자식들의 전화 한 통을 더 기다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유와 형편이 있을 때는 전화 플러스 선물 중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부모님께 용돈을 좀 풍성하게 드리기 위함 아닐까요? 기억합시다. 우리들을 길러주셨던 부모님, 당신들은 먹지도 입지도 아니한 걸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육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녹음 끝내고 전화 한 통 드려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소식입니다. 스페이스 X가 한 달 내, 3주에서 5주 내에 스타쉽 4번째 시험 비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론이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스타쉽이 우주 비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 이용자가 스타쉽의 4번째 시험 비행이 언제냐라는 질문에 아마도 한 3주에서 5주 사이 될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쉽이 최대 가열점을 지나거나 적어도 지난번보다는 좀 더 멀리 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한 달 및 화성이 아니라 화성 탐사용 유인 우주선으로 길이가 50m가 되고 직경이 9m가 되고 적재량은 150톤이 되죠. 스페이스X는 이를 통한 민간 우주 관광 여행도 추진하고 있고요.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 블루 오리진 등과 경쟁하고 있죠.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올해 3월 총 3차례 스타쉽의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시도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 비행은 각각 4분, 8분 만에 실패했고 세 번째 시험 비행은 스타쉽이 약 48분 동안 비행하면서 궤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낙하 도중에 교신이 끊어지면서 공중에서 분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한마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이 동영상, 제가 가끔씩 테슬라 뉴스 전할 때 배경 영상으로 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벌써 몇 년 전인 줄 아시죠? 사실 이때 이게 착륙하는 재활용 로켓의 모습을 볼 때는 와, 곧 머지않아 이게 머지않아 보이시죠? 스타쉽 머지않아 화성도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좀 지연되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화성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저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성을 갈 수 있긴 한데 그가 꿈꾸는 지구인의 화성 이전은 일론의 생전에는 쉽지 않겠다. 여러분 일론이 벌써 저랑 동갑인 거 아시죠? 71년생 50이 넘어가고 있죠. 제가 갑자기 팀장의 나이를 밝힌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목소리가 젊으니까 아유 젊은 놈이 뭔 주식을 해 해가지고 미주노를 구독 안 하신다는 분들이 몇몇 있다는 얘기를 듣고 먹을 만치 먹은 팀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 팀장님, 아니 내 목소리가 이렇게 젊죠? 담배도 안 피고 그렇죠? 관리를 잘하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소식은 댄 아이브스가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가 만약에 미국에 진출하면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다. 테슬라한테 라고 하는 전망을 밝혔는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를 100% 와 여러분 100%란 말은 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포드 미국의 대표적인 GM 포드의 그 포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포드가 전기차 부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생산을 줄이고 배터리 주문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인 한국의 SK온이나 LG에너지 솔루션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는 소식이네요. 야, 한국의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 쪽 한국 주식하시는 분들 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푸틴이 지금 5번째 대통령이 됐잖아요. 집권 5기거든요. 야, 뭐 거의 북한하고 서로 삐까삐까. 네, 정말 대박이야. 근데 여러분 집권 5기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해 버렸습니다. 목을 친 거죠.
그리고 후임 국방장관에 경제학자 출신을 선임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 뉴스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현대전은 돈으로 하는 전쟁이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애플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이 일단은 애플 소식을 좀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이 광고 잘못해가지고 아이패드 광고 잘못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애플 바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악기와 카메라, 예술 작품을 거대한 압축기로 박살내는 애플의 최신 아이패드 광고 사태 후 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애플이 전례 없이 광고를 바로 내리고 사과했지만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광고 사태는 애플이 더 이상 낡은 관습을 깨는 창의적인 도전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한 기득권이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스티브 잡스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보면 애플의 첫 광고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따온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그 영화를 보면 그때 이제 애플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절대 아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IBM이었거든요. IBM. 근데 애플이 그 군국주의 상징과도 같은 IBM을 박살내는 파격적인 광고를 게시하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모티브로 따와서 다시 한번 시도했다가 지금 애플이 완전히 삽질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다가 애플은 삽질을 계속하면 건축 쪽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되느냐? 그렇죠? 그때는 도전자 입장이었고 지금은 시가총액 1위에, 그렇죠, 이제는 위치가 바뀐 거죠. 본인의 위치가 바뀐지도 모르고 저런 광고를 했다가 대대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애플.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 언론 매체들이 애플의 차기 운영 체제에 들어갈 새 기능을 언론사 재정 지속성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조금 들여다볼까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애플이 지금 준비 중인 iOS 18, 와, 벌써 18까지 왔네. 이 업데이트에는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광고 등 원하지 않는 컨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AI 기반의 웹 지우개, 즉 이레이저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영국 내 대정부 업무 책임자에게 서한을 보내 이런 기능이 미디어 산업의 광고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 같아도 확 꺼버리겠어요. 키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좋지만 광고주들은 속타는 거죠. 이런 가운데 메릴랜드 주에 있는 애플의 매장에서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는데 이게 첫 번째 애플의 파업이라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삼성이 노조가 없다가 몇 년 전에 생겼죠. 애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에 다니는 직원들은 자기네 회사에 대한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으면서, 근데 살짝 열어보면 그렇죠. 연일 애플에 대한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애플 이벤트가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이었잖아요. 평가는 지네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뭐 M4 탑재한 아이패드 내놓고 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가의 흐름을 볼 수만 알 수 있죠. 보면 그나마 애플이 주가 방어에 나서면서 버티고 있지. 지금 애플 주식의 모습을 보세요. 지난주 화요일 이후로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못 올라가고 지금 딱 막혀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애플 떨어질 겁니다. 뚫어 못 뚫으면 떨어진다니까요. 또 이 말 듣고 또 쇼치려고 그러죠. 초 치셔도 상관없는데 남 탓하기 없기. 오케이? 없기. 전 떨어진다 그랬지 이번 주에 떨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셨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팀장님은 쇼칠 건가요? 아니요. 왜요? 사야 될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애플을 쇼쳐요. 얼마나 먹겠다고. 그럼 우리한테 왜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주택 임대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데요. 미국의 높은 주택 임대료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힘들 거다.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렌트 가격도. 근데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근데 또 한 가지는 전 지금까지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집값이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결이 됐을 뿐이지. 여러분 집값 내린 적 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터지거나 그럴 때 빼고, 그거는 진짜 전 세계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난이었고, 그럴 때 빼고는 집값은 안 내려요. 정체돼 있다가 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체돼 있다가 우리의 국민 GDP가 올라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 조금 살만하다 할 때 또 올라가고 하는 거지. 그럼 답이 좀 나오죠. 그럼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소린가? 뭐 한다고 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선거 앞두고 하겠죠. 멕시코 남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드디어 지진 나면 신고 나갈 운동화를 침대 밑에다 놓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느낌이 상당히 쎄합니다. 혹시 여러분 미즈노래 영상이 아무 공지 없이 안 올라가거든 얼마인 적이 지진 났는가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 이번 주 시작 이렇게 대응하라 영상에서 조만간 오늘 이 영상 끝나고 오늘 영상 되게 많이 올려드릴 거야. 지금 올라갈 텐데 자 미국의 지방 연준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은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결. 자 이스라엘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이미 석 달 전에 바이든이 나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너네 라파 들어가서 전면전 벌이면 무기 중단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그때 이제 3개월 전에 질문을 했거든요 기자들이 바이든 쪽에. 근데 거기에 노 코멘트를 했죠. 근데 오늘 밝혀졌네. 그때 이미 얘기했다고. 근데 말 안 듣죠 네타냐후가. 지금 속보 들어온 거에 따르면 홀로서라도 싸우겠다. 야,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이거 무섭다니까요. 안 멈춘다니까. 그럼 바이든도 그래? 알았어. 끊어버리겠어. 말만 저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제가 지난번 뉴스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재선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할아버지라도 도끼로 끊어버리지. 안 그러겠습니까? 예.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를. 근데 이스라엘이 저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 쉽지 않다고 봐요. 이미 이스라엘이 그 전면전 라파 지역 쳐들어가겠다고 얘기한 지 3개월 지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못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 돈도 많고 자체 무기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이 지지를 안 해주면 전 세계의 왕따가 될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나마 미국이 봐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두 가지의 미국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식당들이 정크피를 메뉴 가격에 포함시켜야 된다. 최저임금이 $16 근로자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이런 데 20% 다 올렸잖아요. 법적으로. 그랬더니 아직 거기에 그런 프랜차이즈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임금이 $16거든요. 근데 시간당 4불이면 되게 큰 차이예요. 그럼 10시간이면 40불, 100시간이면 400불, 1000시간이면 4000불인데. 그렇죠? 그랬더니 이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정크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숨겨진 수수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살 때 결제 직전에 갑자기 뭐 이런 수수료가 붙으면서 실제 지불해야 될 가격이 조금 높아지거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타고 다니는 혼다 스쿠터 그거를 샀는데 인터넷 다 발될 때는 뭐 3천 얼마 해가지고 텍스 붙여도 얼마 사겠다 해서 막상 딱 살 때 보니까 1,000 몇백 불이 붙은 거야. 뭐야 이거 했더니 인스톨레이션 필에 아니 뭔 소리야? 다 조립돼 있는 오토바이 샀는데 이게 왜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거기다 좀 붙이는 거예요. 뭐 기름 좀 칠하고 뭐 가스 좀 넣어주고 뭐 오일 좀 칠하고 이렇게 막 이거 없어서 진짜 예 그래도 샀죠. 네 한번 산다 그러면 또 사야죠. 네 왜냐하면 뭐 1년 타면 차값이 빠지니까 5불 넣으면 한 달 탄다니까요. 대박이죠. 200마일 가요. 좀 끔찍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네요. 110번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 남성이 부상. 제 스쿠터는 프리웨이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최고 속도가 49마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드라이브바이 슈팅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네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지금 고물가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소 대신 돼지를 먹고 돼지 대신 닭고기를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계란을 주장창 먹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광고 말씀드리면 이번 직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즈놀 스타디 그룹을 모집합니다. 우주여행 멤버십의 단톡방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은 하셔야지 지원 조건이 전해지고요. 이 영상 하단에 나오는 SOS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문의하시면 저희 스텝이 안내를 할 텐데, 일단 지원서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1차 서류 전형, 2차 미즈놀 팀장이 직접 인터뷰. 자,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고요. 이번 한 달 동안 모집한 후에 다음 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참가비는 없고요. 단 설렁탕 대회는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해피 마더스데이. 다음 영상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